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사실 공전 상태를 거듭했던 각종 정책 입법에도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이걸 이번 주 열기로 했네요. 목요일에 합니다. 목요일 목요일에. 10시 반에. 예. 야, 그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금투세 논란 뭐 겪은 다음에 네. 이제 그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당론으로 상법 개정안도 발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재계에서 반대를 막 세게 하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반대로 돌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국장부활 TF 당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도 저 의원인데 뭐 경제계도 만나고 투자자도 만나고 거래소도 방문하고 많이 했거든요. 네. 마지막에 이제 그 12월 4일 날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이제 예, 앉아서 경제랑 투자자랑 예. 경제계랑 같이 해서 그 공개 토론회를 하기로 딱 정해 있었는데 3일 날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연기됐었는데 그걸 이제 목요일 날 10시 반에 다시 합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그 검사와의 대화 2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나요? 그때 3일에 저희 화요일인가 네, 방송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날 이 그러니까. 토론회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밤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뤄졌다가 다행히 모레 19일에 토론이 진행이 된다. 상법 개정 이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시장 외국인들이 볼 때 좀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동안 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그야말로 뒤통수 맞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또 발의를 하니까 한 5가지 되거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전에는 그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하나도 안 하더니 갑자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또 냈더라고요. 정부에서. 근데 우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반대하진 않거든요. 네. 둘 다 하자는 거죠. 둘 다. 둘 다 하자.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장회사 2,500, 600개 거기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만 해당되는 거고 그 내용도 되게 그 제한적인 핀셋 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또 그 핀셋으로 하면은 뭐든지 이게 빠져나갈 구멍들이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법에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서 네. 실제로 그 재벌 기업들이 그동안 그런 자본시장법을 계속 회피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써왔던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100만 개가 약간 넘거든요. 우리나라 총 기업 수가. 네. 그걸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그 상법 개정, 그 원론적인 그 상법 개정이 전제되고 자본시장법도 개정해야 되는 거지. 자본시장법만 개정하게 되면 나머지 그럼 뭐 거의 100만 개에 달하는 그 기업들은 그럼 뭐로 저걸 합니까? 네. 그리고 이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요. 그 뭐 학자들도 그렇고 다 인정하는 건 하나가 있어요. 기업한테 좋은 거다. 이 상법 개정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업이 반대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 반대하는 거는 오너 기업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오너 기업들. 오너 기업들이 그동안에 그 편법적인 그 지배구조 개편 이런 거로 가업 승계한다든지 일감 몰아주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문제가 돼서 자본시장에 되게 불신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도 저 국내 투자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그리고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대주주를 위한 지배주주를 위한 편법적인 지배구조, 물적 분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소액 투자자들한테 피해 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돼 왔었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그 두산 바퀴과 두산 오버티스 간의 합병 그 이제 결국은 금감원에서 계속 반려하다가 결국 승인해 줘가지고 합병이 승인이 났거든요. 네. 그런데 합병이 철회됐어요. 다시 철회했어요 본인들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아이러니하지만 계엄 때문에 철회됐다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 합병을 하게 되면 네. 두산 바켓 주주들이라든지 두산 바켓의 그 모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돼요.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합병에 반대하는 그 소액 주주들이 내 주식 사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이. 근데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폭락을 한 거야 주가가. 네. 그 계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식 매수 청구하는 그 가격으로 그걸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 거지.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지. 그 정부에서 승인해 줘 갖고 결국은 몇 차례 막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승인 받아냈는데 네. 윤석열이 그 계엄 선포하는 바람에 무산돼 버렸어요.
이걸 웃어야 될지 참 무픈 현실입니다. 그렇네요. 자, 상법 개정 연내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목요일에 토론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권한도 뭐 넘어가 있는 거는 뭐 사실이겠죠. 근데 이 농업사법 또 그리고 국회법이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그러니까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뭐 국무회의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데 후반에 다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인가요? 뭐 임시국무회의 연다고 오늘이 17일인데 오늘- 원래 이제 국무회의 하는 날인데 네, 오늘 안 하고 19일인가요? 19일인가요? 뭐 임시국무회의 뭐 예. 연다 뭐 그런 얘기가 얼핏 그런 있던데 얘기가 어쨌든 있어요. 추경호 원대 시절에 뭐 이렇게 그거에 제의 요구를 뭐 했다 뭐 이렇게 권성동 원대가 제의 요구하면서 얘기했던 그 논리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덕수 그 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선출된 권력은 아니잖아요. 임명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회는 선출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권한대행 체계에서는 선출된 권력이 결정된 그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거부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제한적인 거고 상권분립 우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된다라는 게 모든 헌법학자들이 일치된 견해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다시 또 넘어오면 또 제요구 또 다 해야 되고 그러는 거라서 권한대행께서는 이번에 생각을 잘 좀 해서 거부권 행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 법안도 그렇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 네.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특히 그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예. 더더욱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윤석열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몇 차례 두세 차례 막 계속해서 그렇죠. 그 행사하는 이번에 바람에 네 번째 법안. 그것이 이원적이다라는 그 해석도 많았잖아요. 본인과 본인의 아내와 관련된 네. 저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에 반한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내란 수계 혐의로 지금 피의자가 되어 있는 네. 그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하는 그 특검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두둔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헌재에도 가 있고 다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고 이렇게 응원봉과 촛불 들고 나와 계시는 상황에서 본인이 거부한다는 그러지 않아도 본인도 지금 그 피의자 아닙니까? 본인도 조사받고 지금 있죠. 조사받고 있는 네. 상황에서 그거를 거부한다고 하면 완전히 내란에 공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론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탄핵을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로 그 역사와 우리 국민들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현상 유지적인 그 선에서 권한대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뭐 거부권 권한이 있다고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직무정지 되기 전에 그런 모습을 계속 또 보여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던 속보, 그러니까 탄핵한 다음에 심판 이후에 지금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구인 체제로 탄핵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주장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 터무니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구인 체제 지금 후보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그냥 미루고 안 한다?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정략적으로 정쟁을 위해서 안 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후보까지 있는데 이걸 그냥 뭉개어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 국민적인 그 눈높이나 네. 그 국민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국면에서 네.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 당리당략적으로 해가지고
저 재집권할 것인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생각만. 다른 생각. 근데 그게 가장 하수인 건데 사실은 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면에서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잘못했다라고 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저기 힘든 상황인데 네.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구인 체제로 탄핵 심판해야 된다라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반응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